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기업이 직원의 퇴직금을 회계상 적립해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상 적립한 거지 실제로 모아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아두는 회사도 있다고는 어쩌다 한 번씩 보긴 하는데 그는 사장님이 너무 순수하신 분인 거고. 자, 그럼 우리 충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 계정 과목 생각나시나요? 대손 충당금. 그죠? 그럼 충당이라는 거는 모아둔 거예요. 근데 왜 충당 이번엔 부채냐면 직원의 퇴직금을 모아뒀는데 아직 안 주고 있잖아요. 직원 건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부채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계정 과목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올해 근무를 했어요. 그럼 올해 근무했을 때 여러분한테 급여로 발생하는 게 실제적인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그리고 퇴직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급여하고 상여금은 올해 발생했을 때 올해 성과급이다 이런 거면 전부 다 올해 주겠죠. 그런데 퇴직금은 올해 1년 일했기 때문에 1년치에 대한 또 퇴직금이 증가가 될 건데 그럼 그건 여러분한테 줘야 되는 직원들의 권리인데 우리 회사가 안 주고 있죠. 근데 그 돈을 직원들이 그만뒀을 때에 우리 회사가 지급하면서 퇴직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이게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지 지급할 때 비용 처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12월 31일 날 참이나 할 일이 참 많죠. 단기 발생 직원 퇴직금을 금에 대해서 얘를 퇴직금을 이제 우리 비용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올해 발생한 퇴직금이다라고. 그럼 이렇게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직원이 실제로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월급 주는 것처럼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올해 발생한 만큼을 비용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은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과 사무직 직원의 퇴직금을 분리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공장 운영 안 했으면 공장 직원들 퇴직금 모을 일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분을 해서 쓸 거고. 자, 그럼 우리 대변에 비용 처리했다는 건 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직원 퇴직금은 직원이 그만뒀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비용 처리했으면 내 거가 아니라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알 수 있나요? 뭐 정년 퇴직까지 있을지 회사 망할 때까지 있을지 아니면 좋은 곳이 있어 빨리 갈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자, 비유동 부채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앞에 유동성 장기 부채를 이야기하면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근데 걔하고 서로 분류가 다르게 나오는 둘 중 하나가 답이라고 말했던 애가 얘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비유동 부채라는 걸 아는지 혹은 유동성 장기 부채가 유동 부채라는 걸 아는지 그래서 보기에 얘 둘이가 있으면 걔 둘 중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어느 분류인지만 알면 하나의 답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비유동 부채라는 걸 아는지 이제 물어보게 될 건데 자 그럼 단기에 발생한 우리 직원의 퇴직금을 이 금액을 얼마큼을 증가했다고 계산을 할 거냐면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건 첫 번째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건 뭐냐면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이 그만둔다면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먼저 산출하는 거예요. 우리 전 직원이 그만뒀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산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전에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설정하고 직원이 안 그만두고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나 그 이전에 발생한 만큼을 설정한 거니까 그 나머지는 올해 생긴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얘를 빼면 기하값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액이 나오게 돼요. 추계액, 추가액 이 말을 좀 구분해서 체크를 해내세요. 추계액은 우리가 전부 다 그만뒀을 때 줘야 되는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야 되고, 추가액을 주면 그냥 그 금액을 쓰면 돼요. 추가액을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추가액만큼이 지금 여기에 금액으로 해서 기말에 설정할 거란 이야기예요. 기말에. 자,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인데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6천만 원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4천만 원을 기말에 더 보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날 우린 차변에 퇴직급여 4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라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대변의 자리니까 잔액 있다라고 했던 6천만 원이 대변의 부채로 있는데 4천만 원 더 쓰니까 합쳐져서 1억이 되겠죠. 그럼 1억이라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내 장부에 대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그럼 우리 이 금액을 맞춰뒀겠죠. 4천만 원 더 채웠으니까. 그럼 1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중에 직원이 퇴사를 해요. 그럼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을 해봤더니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자, 우리 아래쪽에서 쓸까요? 잔액이 자, 첫 시작할 때 1억이었어요. 그럼 이제 직원이 그만둬서 줘야 되는데 직원의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7천만 원을 우리는 직원한테 그냥 보통 예금에서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7천만 원치는 이미 과거에 차변의 퇴직급여라고 하면서 비용 처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이렇게 모아둔 게 있죠.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었을 거예요. 금액을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차변에 쓰면 우리는 대변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직원이 또 그만둬요. 퇴직금이 5천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나는 당연히 직원의 퇴직금을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봤더니 3천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우리는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끌어 쓰는 거예요. 금액은 3천만 원이다. 그럼 차이 나는 이 2천만 원은 우린 이제 어쩔 수 없죠. 올해 추가로 이 사람 그만둘 때 발생한 건가 봐요. 그럼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올해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1년이 안 됐죠. 연말이 됐을 때. 그러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설정을 안 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렇게 설정할 때에 여러분이 오래 입사했다면 여러분의 퇴직금은 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보면 주위의 지인들 보면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으니까 퇴직급여가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1년이 넘으면 여러분 주위에 나 2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갈래, 3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갈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왜 2년 3년 채워? 퇴직금은 1년 넘어가면 월할 계산이에요. 1월 미만은 제외해서 그런 거지. 지금 그만둬도 이번 달 끝까지 월할 계산 되는데 왜 2년 채워? 3년 채워? 안 그만두겠다는데 푸념하는 거예요. 2년 채운다는 거. 그래서 2년 채우고 그만둘래? 3년 채우고 그만둘래? 전혀 쓸모없어요. 퇴직금에는.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둘 생각이 없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거예요. 1년은 당연히 퇴직금 받고 나가야지라는 말이 맞죠. 그죠? 그리고 경력에서 2년, 3년 가지고는 뭐 몇 개월 때문에 1년 11개월이다, 2년이다 차이 있을 것 같나요? 없어요. 그냥 입사일자하고 그만둔 날짜를 보지 옆에 적어놓은 몇 년 몇 개월 숫자를 안 봐요. 이력서를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2년 채운다 3년 채운다는 사람들은 심리 상태가 좀 궁금해요. 안 그만둘 건데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까. 주위에 좀 심리 상태 궁금하긴 해요. 퇴직금 월할 계산이에요. 1년 넘어가면. 자, 그럼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전부 다 끌어 썼으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겠죠. 자, 그런데 또 직원이 그만뒀어요. 3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자,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우리는 3천만 원 퇴직금을 줘야 되겠죠. 자, 주면 차변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확인했는데 하나도 없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올해 발생한 비용이겠 퇴직금이겠죠. 그래서 퇴직급여다라고 이렇게 3천만 원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개하는 형식 우리 과거에 대손 충당금 할 때 대손 충당금 일단 끌어쓰고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 그죠? 혹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없으면 대손 상각비, 그거하고 분개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나 대손 충당금이나 둘 다 대변 계정 과목이에요. 자리가 대변에 있는 건데,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라서 대변에 있는 거고 성격이.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성격은 틀려요. 대손 충당금은 부채가 아니고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대변에 있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라서 자기 자리가 대변이라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거의 성격의 차이는 있어요. 얘들이 같이 쓰니까 같은 성격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지만 먼저 끌어쓰고 없으면 비용 처리하는 거는 방법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분기할 때 방식은 똑같은 원리인데 얘 둘이 성격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 퇴직급여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만 분개를 했는데, 자, 그냥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는데 3천만 원 퇴직금 지급하는데 원천 징수를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퇴직금 그 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으면 퇴직급여다, 혹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쓸 건데, 대변에 나는 보통 예금으로 2,800만 원만 지급하게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00만 원, 자, 이걸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대신 세금 납부하려고 하는 원천징수 하면 얘를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할 때에 이 세금을 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얘 끌어쓰는 것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천징수액 제외한 금액을 줄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 빼고 지급할 거다까지 같이 생각을 해두세요. 예, 금액까지 빼고 줄 거예요. 그럼 어떤 돈이든 간에 내가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한 돈이 다 예수금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 용어로 예수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회계상에서 기말에 단기에 발생한 퇴직급여를 비용 인식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퇴직금을 모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직원의 퇴직금은 누가 모아줄 거야?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제일 크게 발생한 시절이 IMF 시절이에요. 그땐 뭐 직원의 퇴직금을 고사하고 뭐 기업이 막 망했죠. 그때 당시에 전 아주 기억하는 게, 그때 뉴스를 틀었는데 MBC 뉴스에서인가 어떤 기업이 사장님이 좀 좋은 사장님이었나 봐요. 좀 큰 회사인데 저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돈이 없어서 이제 회사가 문 닫아야겠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퇴직금 반납하고 회사를 살리겠다라고 너도 나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회사 살려야지 우리나라가 산다고 막 퇴직금 반납하고 했는데, 그 회사 백인백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퇴직금도 없이 지금 난리가 나면서 국가가 제도를 보완을 했어요. 직원의 퇴직금은 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네, 이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제도를 국가가 만들게 돼요. 자, 지금 우리 교재는 무슨 이유인지 지금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빈칸을 많이 만들어 뒀나? 그래서 자, 이거 FAT 1급, TAT 2급,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책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가 이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이제 유도를 했어요. 뭐 처음부터 강제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유도하는 건 엄청 쉬워요. 자, 제가 기말에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는 지금 차변에 쓴 목적이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하는데 법인세법에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비용 인정해 주는데, 여기 가입하면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5%씩 한도를 깎았어요. 그럼 5%씩 한도를 깎아 내려가니까 2016년도에 0원이 됐어요. 근데 이걸 비용 인정 못 받는다는 건, 자, 제가 전에 우리 처음에 이런 이야기했죠. 회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거는 별로 큰 관심 없어요. 법인세가 20% 나오는데 이 4천만 원 비용 인정 안 해주면 세금 880만 원이 더 나와요. 이걸 지금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품에 가입 안 하면
그냥 매년 비용 인정 안 되면서 세금이 나오면 법인세는 2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에 가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상품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퇴직연금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 DB형이 있고, 자,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 DC형이 있어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운용 주체에 있어요. 운용 주체가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운용 주체가 직원이에요. 그럼 얘 둘이는 운용 주체에서 차이가 있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자기 퇴직금 가지고 펀드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은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시고 퇴직금이 그쪽에 적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운용 주체가 직원이라고 말하는 거는 직원이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뭐 할지도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운용 잘해가지고 운용 수익이 나도 직원 좋은 거지 회사원 상관없어요. 근데 손해봐도 직원이 퇴직금 날리는 거지 회사원 상관없는 거예요. 회사는 매년 퇴직금 증가인 만큼 불입만 해주면 돼요. 우리 불입을 일본어로 좋은 말로 바꾼 게 기여예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우리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납부만 해주고, 그리고 직원이 그만두면 퇴직증명원만 연금상품회사에 보내주면 그때 이제 직원이 퇴직연금 회사에서 돈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우리 회사가 하는데 확정기여형은 직원이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린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계정 과목을. 이 비용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얘는 납부할 때 대변에 뭐 보통 예금으로 연금 발생액만큼을 우리가 지급을 하면 차변에 퇴직급여다라고 비용 처리하고 얘는 끝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우리 회사가 운용 주체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회사가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연금 상품에 어떤 거에 가입하는지도 우리 회사가 관리를 하고,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회사가 좋은 거고 우리 회사가 납부해야 될 돈이 나중에 또 작아지는 거고, 뭐 손실이 보면 우리 회사가 납부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고,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확정급여형 상품에 가입하고 우리가 연금액을 납부를 하면 우린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차변에 있죠. 차변에 있는데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회사들, 신생회사들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과거부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오던 회사는 계속 얘는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처리하는 곳은 얘를 자산으로 쓰는 거고, 부채 차감 계정 쓰는 곳은 우리 기말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설정해야 될 만큼 퇴직급여 얼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이렇게 처리하고, 그런데 우린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했으니까 보통 예금에 돈 납부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인데 연금 상품 회사에 가입해서 돈 납부했으니까 나한테는 빚이 아니잖아. 그죠? 연금 상품 회사가 돈 줄 거니까 나한테 부채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해서 이때는
우리는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인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용 방법은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얘 둘이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때의 회계 처리가 틀려져요.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한테 퇴직금을 지급하면 우리는 우리가 퇴직금 지급할 때 해주는 행동이 내가 돈 주는 게 아니라 연금회사에 가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회사에 퇴직 증명서만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해약하게 되겠죠. 해약하고 직원한테 퇴직금 줄 거잖아요. 연금상품회사가. 그래서 지급하는 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지워주고 직원이 그만뒀을 때 이때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하는 게 이렇게 자산 처리했을 때에 처리하는 방식인 건데 지금 제가 이걸 안 써주면 헷갈리려나?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쓰는 건데 근데 부채로 우리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퇴직금 지급을 하면 이때는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당연히 해약해서 직원한테 주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퇴직급여라고 이미 처리했어요. 납부할 때. 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모아뒀죠. 그래서 이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그래서 얘 둘이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자, 얘 가지고 보면 얘는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만 했으니까 얘 해약하면서 퇴직급여라 처리하는 건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도를 쓰고 있는 곳은 납부할 때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 이미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약할 때는 줄이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제 해약한 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아래처럼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나중에 세법상 편해요. 세법상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확정 기여형은 그냥 뭐 없어요. 어디 부서 직원이냐 가지고 500번, 800번만 구분하면 끝이에요. 500번, 800번만 구입하면 그 기록만 하면 끝이에요. 구분만 하면. 자, 그럼 우리 자, 운용 수익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확정 기여형은 운용 주체가 종업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와는 무관한 거예요. 회사하고는 완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그런데 확정 급여형은 운용 주체가 우리 회사잖아.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확정 급여형은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그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높여줄 거예요. 운용 수익만큼.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얼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자 수익이라고 쓸 때도 있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때도 있어요. 전산세무에게는 이자 수익, AT 자격 시험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걸 쓸 거예요. 얘도 시험이 회계사의 시험이니까
계정 과목의 분류를 조금 신경을 써요. AT 시험은. 자, 그럼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시험에 아직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지금 얘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2016년도, 15년도, 16년도에는 그냥 세 등급이 전부 다 나왔어요. 전산회계 1급, 전환세무 2급, 전환세무 1급 전부 다 그냥 얘네들 가지고 계속 구분하는 거 나오다가, 왜냐면 법이 그렇게 이제 아예 비용 인정 안 한다니까 너도 나도 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섞어서 나오니까 퇴직연금 상품 기억을 꼭 해주시는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확정급여형은 계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쓴다. 일단 계정 과목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하고 우리는 회사 부담금 얼마를 납부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쓸지 퇴직급여라고 쓸지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제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장기 외상 매입금, 장기 미지급금, 장기 외상 매출금 이런 계정 과목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돈 달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달라고 할 거라 그랬죠. 근데 한 달 이내에 돈 못 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돈 빌려준 걸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기 때문에 장기 미지급금, 장기 외상 매입금 적혀 있는데 그런 건 현실성 없는 글자들이에요. 시험 문제도 쓸 일이 없죠. 그럼 지금 그 말 한 김에 자, 이 분계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저 계정 과목 말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치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다라고 썼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A라는 거래처한테 돈 받을 거다 1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내가 돈을 빨리 못 갚으니까 우리는 돈 빌린 걸로 바꾸기로 상대방한테 하고 이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 외상 매입 대금을 우리는 내년 1년간 차입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외상 매입금을 지워주고, 그리고 1년짜리니까 대변의 단기 차입금 A라는 거래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차입금으로 바꿔버릴 거지. 장기 차입금이야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버릴 거지. 지금 얘가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바꿔지겠죠. 그런 형식인 거지. 장기 미지급금 이런 형식으로는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계가 나오지 저 계정 과목 쓸 일은 없어요. 시험에는 외상 매입금보다 거꾸로 우리가 팔았는데 외상 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종종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장기 채권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저와 같이 자본을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